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또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조선의 외교 변화. 조선의 외교 변화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자, 조선의 외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이제 명나라, 그리고 밑에 일본, 그리고 저 북방민족 여진, 요 세 나라와 이제 조선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외교적인 대외 관계를 어떤 식의 방향으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선은 아무래도 성리학을 숭상했던 나라고, 아주 초반 이제 태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요동 정벌을 주장했던 그 초기, 조선 초기 이후에는 계속 명나라랑 사이가 괜찮죠. 태종 이후부터는 명나라랑 계속 사대 관계를 맺습니다. 사대 외교. 자, 사대 외교지만 좀 이때까지는 15세기까지는 굴욕적인 사대 관계가 아니라 좀 실리적인, 자주적이고 우리가 좀 우리한테 좋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얻어내고 그리고 좀 실리적으로 자주적 실리적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우리 자존심도 세워가면서 필요한 건 얻어내고 또 이제 우리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대 외교였는데 16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치를 잡기 시작하고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명분론적 사대 외교. 그러면 이 명분론적 사대 외교라는 거는 좀 좋은 조나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나주의에 빠져서 약간 좀 굴욕적이다. 좀 심하게 친명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림들은 본인들이 그 공부하는 그런 성리학적인 학문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소중화 사상이란 걸 갖고 있어서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뭐 그럴 정도로 이때 좀 중국에 심하게 좀 명나라에 서대하게 되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외교 라인을 잘못 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광해군이 이제 중립외교를 했지만 막 서인들이 어떻게 중립외교를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명한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오랑캐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외교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아내고 나서는 결국 후금이 쳐들어오죠. 친명 배금 정책을 하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후금의 공격으로 결국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가 중요한 거야.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는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외교 라인을 잘 서지 못했죠. 자, 명은 1644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외교는 초반에는 요래요. 이런 식으로. 명나라 뭐 이때 망했으니까 더 이상 외교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여진에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하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라는 거.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 강경하게도 하고, 회유책도 썼다라는 거. 강경책, 회유책.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칠 때는 치고 당근과 채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자, 일본에게 강경하게 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그 대마도를 스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자, 스시마 섬을 정벌하고 그리고 뭐 이종무까지 적을게요. 그래서 회유책은 하도 이제 일본이 간청을 해서 항구를 열게 되죠. 그래서 삼포를 개항한 거. 부산포, 제포, 연포. 뭐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이고 뭐 제포는 진해 뭐 그쪽, 연포는 울산, 그러니까 거의 남부지방만, 부산 주변 남부지방만 이렇게 삼포를 개항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전에 일본하고 이제 사이가 조금 이제 틀어지게 된 것이 이제 삼포외란이 일어나요. 이 삼포에서 외란, 이게 크고 작은 일본 애들의 외란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을묘외란도 일어나요. 을묘외란은 임진왜란 그 전에 이제 왜구들이 쳐들어온 거죠. 을묘외란이라고 하지 않고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을묘외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온 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연도가 외우기가 쉬워요.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 정확히 몇 년 뒤? 정확히 우리 조선 건국이 1392년, 정확히 200년 뒤 1592.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기후약조를 맺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후약조를 맺고 그리고 나서 통신사를 파견을 해요. 뭐 일본에 우리의 문물들을 일본이 통신사를 파견을 원했던 거는 일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징비록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신사 파견도 가가지고 주로 도자기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것을 많이 우리가 전수해줬다라는 거. 아니 임진왜란 때 당하고 나서도 통신사를 또 파견을 하는 속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여진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진은 강경책. 여진의 강경책은 우리가 세종대왕 할 때 이미 배웠었어요. 그거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군육진개척. 강경책, 사군육진개천. 구체적인 거 쓰진 않을게요. 사군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군은 어느 장군입니까?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 회유책 같은 경우에는 조선으로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무역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뭐 숙박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집도 지어주기도 하고 잘해주는 거는 잘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계속 막 자꾸 쳐들어오니까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가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도 했고 사군 육진에다가는 중요한 게 여기에 3인정책과 사군 육진 참고하시고요. 3인정책과 토관정책, 3인정책과 토관제도. 요거도 사군육진 할 때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3인정책은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던 북쪽으로 사람들을 가서 이주해서 살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원래 여기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좀 강제 이주를 좀 해요.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것이 약간 좀 강경한 정책이라면 회유책으로 토관제도 그 지역 토착민에게 관리로서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거죠. 관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억지로 살게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관직도 주기도 하는 3인정책과 토관제도를 동시에 실시를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여진족은 이렇게 가다가 여진족이 이제 이쪽에 후금의 공격, 후금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한 게 1616년. 자, 후금을 건국하고 결국 명을 멸망시키고 나서 여진은 뭐를 세웁니까? 명 다음에 바로 여진, 그 변발한 걔네들 있잖아. 여진족을 다른 말로 만주족이라고도 해요. 변발하는 그런 애들.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여진의 청을 건국하고 나서도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 호란이라고 하죠. 병자호란. 친명백은 정책 계속했기 때문에 후금일 때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청일 때 쳐들어온 건 병자호란. 그것은 나중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시 수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외교 라인만 조선의 이런 중기까지 외교 라인만 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교 라인은 명나라는 그래도 초반에는 좀 실리적인 자주적인 사대 외교였다가 16세기에 살인들의 영향으로 좀 친명으로 빠졌다. 좀 약간 굴욕적인 그런 사대 외교를 하게 됐다라는 거. 후금의 공격으로 멸망. 그리고 일본과는 강경책, 회유책 좀 따로 알아두시고 쓰시마섬 정벌 요 부분은 중요해요. 그러다 이제 임진왜란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고. 자, 여진족과의 강경책은 사군육진 개척이 중요하고요. 3인정책 토관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책도 있었고 나중에 후금이 건국하고 나서 청 건국. 여진족한테는 우리가 완전 굴욕을 당하게 되죠. 이 청나라 이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 깨지고 그 삼보구음례 그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외교를 조금 더 어떻게 잘하고 국방력을 강화했으면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임진왜란과 이제 호란 두 차례의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지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까 무역소 얘기했었죠. 무역소, 여진과의 무역소, 빨간색으로 경원, 경성, 여진과 무역소도 설치하고 어느 정도 여진 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이라던가 이런 거 마필 뭐 이런 것 모필 뭐 이런 것도 갖고 오기도 했고 회유책 강경책 한번 참고하시고요. 친명정책, 표면상은 사대교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친명정책을 했고 일본과는 회유책은 삼포개양, 강경책은 스시마 정벌. 그리고 이 외에도 시암, 류쿠, 자바,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동물 막 원숭이 가져오고 코끼리 가져오고 막 그런 문물 막 전파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교를 이렇게 했다. 대외 외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